GMO랑 GMO가 사용된 가공식품 그리고 첨가물이 연간 120만 톤에 달한다고 해요. GMO가 들어있지 않다는 논 GMO 표시가 오히려 불법인 그런 상황이에요. 농약 천국, GMO 천당이라는 그 걱정스러운 표현이 많이 와닿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마셔야 할까,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자의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계란 파동부터 시작해서 최근엔 또 여성용품 쪽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여기에다가 아파트도 부실 시공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안전 먹거리 보급에 힘쓰는 다람쥐 장터의 정희정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먹거리와 관련돼서 좀 네.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자 모셨는데요. 네. 일단은 다람쥐 장터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업체 소개와 또 본인 소개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이어주는 상생마켓 다람쥐 장터를 운영하는 정희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7살 좀 몸이 허약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고요. 또 먹거리에 관심이 원래 무지 많은 아줌마이기도 해요. 이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진 이런 개인적인 이런 관심을 좀 넓게 확대시켜서 농촌의 마을 기업이나 또 판매 경로가 없어서 위기에 처한 그런 업체의 좋은 먹거리를 발굴하고 검증해서 다람쥐 장터를 통해 알리고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계란 파동이 생기고 나서 저도 이 식탁을 다시 보게 되고 뭔가 냉장고에 들어있는 건 안전한지 다시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안전 먹거리를 다루는 이 다람쥐 장터에 문의도 많고 뭔가 소비자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느끼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분들은 계란 그리고 계란이 사용된 가공식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네. 뭐 만두 그리고 파운드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 사실 계란이 사용되지 않은 가공식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업체가 거래하는 계란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공지사항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친환경에 대해 소비자들은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계란이 이렇게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자 과연 그 인증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친환경, 유기농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이 이 정도이면 그냥 일반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실태가 어떨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이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찾고자 이제 다람쥐 장터에 오셔서 글도 많이 남기시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관심과 또 그에 따른 매출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계란 파동이 생기고 나서 뭔가 이게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현재 이 먹거리 안전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9월 3일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기고한 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농약 천국 또 GMO 천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GMO를 수입하는 제1위 국가입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뜻하는 GMO는 네. 고엽제를 제조하는 화학기업 몬산토에서 제초제에 범벅이 되고도 살아남은 박테리아를 발견해서 그거를 콩의 유전자에 심고 1996년 강력한 제초제에도 살아남는 GMO 콩을 개발한 것이 그 시초가 되고 있어요. GMO가 안전하다고 생애 주기에 걸친 종단적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GMO가 개발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의 박사들이 돼지와 쥐에 GMO 사료를 급여하고 그 돼지나 쥐가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그런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GMO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도 제2 발암물질로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정말 이제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소비자들이 알고 먹을 권리가 지켜져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GMO가 들어있지 않다는 논 GMO 표시가 오히려 불법인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GMO 원료가 가장 많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GMO 원료가 전체 함량의 1순위가 아니면 논 GMO 표시를 포장해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GMO랑 GMO가 사용된 가공식품 그리고 첨가물이 연간 120만 톤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농림부 장관의 정말 농약 천국 GMO 천당이라는 그
걱정스러운 표현이 많이 와닿습니다. 네,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GMO 농산물 수입 1위 국가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콩이라든지 두부 이런 제품들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저희 또래 여자분들도 다이어트 하면은 두부만 먹고 콩 관련돼서 이렇게 뭐 잡곡이라고 섞어 먹고 하는데 오히려 또 GMO 범벅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기준이 좀 다른가요? 네, 뭐 미국의 경우에는 GMO 표시를 꼭 해야 되는 의무제가 도입되었고요.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는 GMO의 재배, 생산 그리고 수입 자체가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합 같은 경우에는 GMO 생산, 수입 그리고 재배하는 경우에 테러법에 준하는 형벌에 처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학교 급식에 GMO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와 관련된 기준 법이 없는 거죠? 네, 따로 아직 그렇게 GMO에 대해서 뭐 생산이나 재배 또 이렇게 수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GMO가 들어간 뭐 두부나 콩을 먹었다고 바로 병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안일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이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어떻다고 보시나요? 농약과 각종 첨가물이 이제 유해하다는 것을 몸이 예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환자 그리고 영유아의 경우 바로 즉각적인 몸의 변화로도 나타납니다. 뭐 아토피나 뭐 피부 질환 그리고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데 GMO 또는 방사능에 노출된 식품 같은 경우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몸속의 DNA 또는 세포를 공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36가지 논문을 발표한 버스비 박사에 의하면 방사능의 경우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 모두 중요하지만 내부 피폭, 즉 이제 방사능에 노출된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몸속의 특정 세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난로 근처에 있으면 온 몸이 천천히 따뜻해지지만 석탄을 하나 꺼내서 삼키면 즉시 죽는 것처럼 그렇게 네. 바로 방사능에 노출된 식품이 몸속의 세포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어른들이야 뭐 어떤 걸 먹어도 또 면역력도 있고 잘 네. 괜찮지만 어린이, 영유아의 경우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가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식탁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숙제가 안전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건데 저는 사실 요즘에 이렇게 뭐 친정이 시골에 있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쪽에서 공수를 하면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주려고 만들었으니까 그만큼 믿고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저 같은 분들도 많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얼마 전에 30년 전에 사용한 농약의 성분이 토양에 스며들었다가 네. 2017년 지금 닭이 먹은 달걀에서 검출된 사례가 뉴스에 보도됐듯이 이미 토양이 오염됐는데 그 토양에서 자라는 농산물 그리고 그 토양에 발을 딛고 이제 살고 있는 가축들이 얼마나 건강할지 얼마나 안전할지 좀 이제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네. 즉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소비자분들도 또 이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련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찾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찾고 또 발굴하고 하는 것이 제 목표이고 일인데 생산자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간단한 위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들도 있고 또 실컷 정말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놓고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에 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그 기준도 어렵고 또 그걸 찾고 또 알리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직접 발로 뛰면서 이런 네. 농가도 좀 찾아보고 이러시는 네, 거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지방을 다니면서 이제 농촌도 보고 또 마을 기업도 가보고 그러고 생산지도 가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숙제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기준도 지금 모호하고 네. 뭐 농가에서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람쥐 닥터의 어깨도 굉장히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 있는 생산하시는 생산자분들 또 농촌에 계시는 분들께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어떤 먹거리를 원하는지 그것들을 조금 알리고 싶어서 무료 강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건강한 먹거리가 어떤 먹거리인지
그렇게 시민운동도 해나갈 생각입니다. 농촌과 생산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어서 최소 수수료만으로 운영을 위한 최소 수수료만으로 장터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운영해 나갈 생각이고요. 또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다람쥐 장터의 고객님들과 또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도 번창하시고요. 또 저도 한번 이용해 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식탁이 거의 지뢰밭입니다. 이 GMO를 쓴 콩을 피했다고 생각하지만 콩을 먹은 돼지를 또 먹으면은 이것도 어찌 보면은 GMO라든지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에 대한 섭취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에게 상당히 좀 많은 고비와 또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더 똑똑한 소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은요, 먹거리 안전 다뤄봤습니다. 다람쥐 장터 정의정 대표 함께했습니다.